인사청문회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우리 후보자를 소개하는 기사였는데 콜롬비아 대학의 애덤 투주 교수라는 분 잘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네,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세요? 예, 개인적으로도 압니다. 그러신가요? 이분이 세계적인 국제 관계 잡지 포린 폴리시가 선정한 글로벌 사상가 뭐 이런 데도 선정되고 그러셨던 분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주 극찬을 해놓으셨던데 보셨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예. 예, 매크로 파이낸스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그러니까 거시금융론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상가다 우리 후보자를. 그러면서 2022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벤 버냉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분한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신영송 후보와 그 동료들한테 줬어야 된다. 노벨 경제학상을 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버냉키의 연구가 학문적으로는 아주 훌륭해도 지금 우리의 문제를, 즉 현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실질적으로 해명한 건 신현송과 그의 동료들이다. 아마 이런 평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렇게 극찬을 한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근데 중앙은행 총재는 이제 단순히 이론가가 아니잖아요. 정답이나 뭐 또는 딱 정확한 그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또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정책도 조율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압박도 이겨내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무적 판단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금융 구조 또 고금리 상황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잘 해낼 자신은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 우선 아담 투스의 칭찬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BIS에 있을 때 경제 전체, 또 금융제도 전체를 이렇게 이제 봐야 한다는 그런 주장에 상당히 동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금융 시스템의 작동을 봤을 때 앞서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환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접할 때도 이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작동 방식, 그런 것을 잘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정책도 거기에 맞게 이렇게 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이론적인 이런 틀이 중앙은행 총재로서 여러 가지 의무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 이제 총재가 되실 거니까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고금리, 환율, 자본이동, 금융시장 불안 이런 게 동시에 작동하는 그런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중심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런 복합 위기 또는 복합적인 상황, 이런 대응의 한계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게 우리 한국은행의 생각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분석이기도 하고 또는 국제적인 경제기구들의 분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은 이 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감독, 거시 건전성 정책, 또 유동성 공급 수단까지 결합하거나 또는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책 체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준도 그렇고, 예. 유럽은행도 그렇고, 영국 중앙은행도 그렇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 역할이 요구되고는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감독 권한과 시장 안정 수단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이 정책 수단과 해야 될 역할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구조가 있다. 지금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 불안과
자산 시장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고 또 정책 효과 역시 분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단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 금융 안정과 시장 안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내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다른 나라 중앙은행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물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경부가 있고 재경부의 역할이 있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또 역할도 있는데, 그래서 이 한국은행과의 정책적 조율을 통해서 아까 금융 안정이나 뭐 시장 안정 뭐 이런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있긴 한데, 또 그런 정책들을 펼치긴 한데, 어쨌든 한국은행의 역할이 지금은 지금과 같은 어떤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정책 수단 확충, 제도 개선, 기관과 정책 연계 강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방향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 모두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행은 말씀하셨다시피 금융 안정에 대한 책무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도구는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한 번에 다 개선할 수는 없지만 관계기관과 논의를 해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금융제도 자체가 아주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는 주로 은행 부문이 또 특히 모기지 자산을 통해서 이제 자산의 등락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채권 시장이라든가 또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지금 비중을 감안을 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한, 그 부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협조에 관한 그런 이제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총절이 임명이 되면은 이쪽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진전을 보겠습니다.